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음석입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조선의 건국, 자, 그리고 초기 국왕의 업적들에 대한 얘기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조선의 제도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사는 아무래도 조선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선이 좀 가장 시스템이 좀 잘 갖추어져 있거든. 그래서 자,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와의 차이.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나오면 뭐 조선과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본다든가 그런 문제가 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단원은 특징이 엄청 출제되는 단원은 아닌데 그래도 은근히 또 사실은 제법 나오는, 그래서 보통 시험장에 가면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좀 나오는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도사를 막 너무 자세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앉는검에서 다루는 건. 그러니까 주요 부처들이 뭘 하는지, 어떤 부처인지, 뭐 앞에서도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뭐 시스템만의 특징, 됐죠?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합니다. 자, 순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중앙경관직, 지방직, 그 다음에 군사제도, 관리등용제도. 그래서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중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재상부가 의정부죠. 의정부. 근데 의정부는 앞에서 제가 이제 의정부 서사제 6조 직계제 하면서 이미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일단 재상 3명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특이하게 재상이 원톱이 아니라 이 의정이 3톱이라 그랬죠. 그래서 영, 의정, 좌의정, 우의정. 됐죠? 그래서 삼정승이 합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6조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승정원. 요거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고려 때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죠? 요 승자가 들어오면 왕이 뭔가를 줬어, 받았어. 그러면 다 승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승정원의 관리들을 뭐라 그러냐면 승지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근데 그에 비해서 고려는 뭐라 그랬죠? 고려는 승선이라고 했었죠. 승선. 그쵸? 고려 때는 승선. 자, 이제 승선은 중초원 소속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승정원이라고 그래서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중소문화성에 보면 낭사가 있는데 낭사를 태종이 사관원으로 독립시키잖아. 그런 것처럼, 중초원에 있는 승선들도 그러니까 국왕의, 그러니까 비서실로 해서 승정원으로 조선은 따로 좀 분리 독립을 시킵니다. 자, 하는 역할이 왕명 출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육승기냐면, 조선은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2호의 병영공, 그러니까 6조 조직이잖아. 그래서 각각 하나씩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책임자는 뭐라 그러냐면 우두머리 도자를 써서 도승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이한 건, 실제로 이제 여기에 관원들 승지부터 도승지까지가 전부 상급 공무원이거든요. 상급. 상품의 관리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데 여러분 상급 공무원은 실제로 굉장히 높은 관료예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관리들만 있어서 되겠어? 그래서 이 부서 안에 실무자들도 좀 있습니다. 자, 실무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7급의 주서라고 합니다. 주서. 됐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7급 공무원을 주사라고 하는데, 발음도 좀 비슷하네. 자, 어쨌건. 그래서 이 7급의 주서들이, 그러니까 왕의 일과, 왕이 했던 말들, 그 다음에 승지들한테 했던 이야기들, 모든 것들을 다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이 기록의 나라잖아. 그래서 승정원의 관원들도 늘 적고요. 그 다음에 예문관의 하급 관원들도 사관이라 그래서 왕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회의 시간에 했던 발언들 이런 것들 다 적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조선의 유교 정치의 왕권 견제 하나 중에 기록의 문화라는 것도 하나의 사실은 견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도 사실은 누군가가 내 말과 행동을 다 적고 있다면 내가 행동에 좀 주의를 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부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의금부.
의금부는 좀 특이하죠. 자, 의금부는 여러분 그 어디서 많이 보냐면 TV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국왕의 직속사법기관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상, 그러니까 의정이라 할지라도 의금부에는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금부는 오직 조선 국왕의 명령만을 받는 직속사법기관이에요. 그래서 다루는 일도 아주 특이한, 됐죠? 그래서 대역죄만 여기서 다룹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영모죄 같은 거죠. 그래서 뭐 TV 드라마에 보면 그 새벽에 늦은 야심한 시각에 막 어떤 사람들이 횃불 들고 나타나. 그래서 막 그 집에 대문을 막 쾅쾅쾅쾅쾅 막 치면서 문 열어달라 그래요. 그럼 이제 안에서 막 노비들이 자다 일어나서 뭐 깜짝 놀라서 나올 거 아니야. 니 씨어 뭐 그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횃불 든 사람들이 의금부에서 왔느니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집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새벽 야심한 시간에 의금부 간원의 단체 방문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끝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부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언론 3사인데,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각종 한국사 시험에서 한능검을 포함해서 3사는 원래 많이 물어봐요. 됐죠? 그래서 여기 3사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고려 3사랑은 달라요. 고려 3사는 하나의 부서. 그러니까 송나라 관제인데, 그러니까 동계산, 회계하는 부서라 그랬잖아. 근데 조선의 3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조선의 3사는 언론 3사라고 말합니다. 언론 3사. 됐죠? 자, 그래서, 권력을 견제하는, 국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크게 3개의 부서인데, 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에요. 근데 국초부터 있었던 건 사원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관원을 독립한 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요건 태종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홍문관은 누가 만들었다고? 집현전을 계승하기 위해서 성종이 만들죠. 그쵸? 네. 그래서, 자, 언론 3사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여러분 PT상에선 보니까 지금 이게 글자가 오타인데, 여러분 교재는 오타 아니죠? 그래서 사과는 뭐 잘 돼 있잖아. 계속 갈게요. 자, 사원부는 하는 일이 뭐냐면, 관리의 비리를 감찰.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기관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사권이 있겠죠. 그러니까 감찰이 되잖아. 그래서 문제가 되면 뭐 탄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핵을 공무원, 고위공무원들 탄핵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빵은 책임자는 대사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사간원은 말 그대로 자 이제 임금에게 간언을 하는 거예요. 충언. 됐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거 충고 쉽지 않지. 그래서 아예 충고하는 부처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책임자는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홍문관. 원래 홍문관은 원래 이제 조선은 양사였는데 마지막에 그 성종 때 홍문관이 만들어지면서 홍문관이 마지막 부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집현전을 계승했고 왕의 고문, 자문. 그러니까 왕이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거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경연을 주관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은 경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밑에 우리 맨 마지막에 제도사에 가면 또 나오는데 원래 경연은 고려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조선이 되면 좀 안착이 됩니다. 그래서 경연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왕과 대신들이 학문과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야. 그러면 그 경연장, 그러니까 경연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준비하는 주 부처가 홍문관입니다. 그리고 주관은 아무래도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재상들이에요. 재상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주관만 합니다. 그리고 왕도 당연히 참석해야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춘추관이에요. 자, 춘추관은 역사 편찬기구입니다. 그래서 실록을 편찬이니까 관리하는 업무를 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원래 실록 편찬은 춘추관 내 실록청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편찬하고요. 그다음에 춘추관은 주로 관리 보관을 하는 업무를 하죠. 그다음에 성균관은 자, 최고학부 대학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한성부. 여러분, 이게 한성부가 좀 특이한데 이게 한성부라는 게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한성부는 그냥 행정구역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대로 표현하면 서울시죠. 서울시. 그렇게 행정구역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기관의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서울시청이죠. 서울시청. 됐죠? 자, 그래서 서울시청으로서 당연히 행정 업무를 하죠. 이거 기본이죠.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 밤에 도둑들도 지켜요. 그래서 치안의 업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서울시청이자 서울시 경찰청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도 하냐면 재판도 합니다.
특히 뭐 토지와 관련된 뭐 재산 분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일부 재판, 사법의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서울 지법의 역할도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한성부는 사실은 이렇게 좀 오늘날 서울시청과 다르게 서울시청이자 서울시 경찰청이자 서울지법이에요. 됐죠?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같이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앙은 이렇게 각 부처별로 하는 일이 뭐니?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방입니다. 지방. 여러분 한능검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중앙부처도 부처지만 이 지방제도에 대해서 좀 제법 물어봤었어요. 됐죠? 자, 시작합니다. 자, 고려랑 같이 그러니까 맞물려서 설명해 볼게요. 자, 고려를 우리가 할 때 첫 번째 고려지방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일원화되지 못했다 그랬지. 그래서 이원화됐다라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러니까 5도와 일반행정구역 5도 안찰사를 파견하는 그리고 군인인 병마사를 파견하는 군사행정구역 양계가 있었잖아. 그래서 5도와 양계, 일반행정구역과 군사행정구역으로 나누죠. 조선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양계나 향수부곡이나 속현이나 이런 거 다 없어요. 됐죠? 자, 그리고 하나로 자 전부 그냥 8도. 그리고 그 밑에 9년입니다. 물론 근데 9년은 그러니까 고을의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부르기는 해요. 뭐라 그러냐면 부, 목, 그 다음에 군, 현이라고 불러요. 부목, 군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결론은 다 9년이에요. 그러면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도시의 사이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 부가 가장 큰 도시고요. 현이 제일 조그만한 도시예요. 그래서 인구수와 도시의 사이즈로 부목군현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파견하는 지방간 수령의 등급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는 완전한 중앙집권이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고려는 특징이 뭐였냐면 지방간을 파견하는 주연이 있었지만 파견되지 않은 속편이 다수 존재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조선은 아닙니다. 조선은 역사상 진짜 완전한 중앙집권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중앙에서 모든 군현의 지방관, 그러니까 수령을 다 파견합니다. 여기에 있는 큰 도시 부만 파견하는 게 아니라 제일 조그만한 도시 현까지 다 파견해요. 그래서 자 이제 공무원의 관품은 종2품에서 종6품에 이르도록 그래서 부사, 부윤, 목사, 그 다음에 군수, 그리고 현령,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감에 이르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 모든 지역에 수령을 파견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관들 좀 볼게요. 지방관. 자, 지방관은 일단 첫 번째 관찰사. 자, 조선은 5도 양계 그런 거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한 방에 8도로 전국을 쫙 정리한 거예요. 일원화시켰다 그랬지? 그리고 여러분 이 8은 지난번에 혹시 우리가 그 고려 문물기족 사회 할 때 여러분 18자 왕이도 참설 기억나? 18자? 그래서 이 씨를 상징하는 게 이 8자예요. 8자. 그래서 8도로 나누는 거야. 그리고 도의 이름은 어떻게 붙이냐면 여러분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한능검 공부하신 분이고 한능검 탁 1급 따실 건데 그쵸? 네, 그래서 합격하실 건데 요 정도는 아셔야죠. 그래서 8도는 가장 큰 도시 2개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왜 경기도냐면 경성과 기흥이고요. 됐죠? 경성이 한성이지. 그 다음에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함경도는 함흥과 그 다음에 경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도시의 가장 유명한 이름을 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도에 그러니까 도지사를 파견하는데 여러분 고려시대는 도지사를 안찰사라 그랬죠. 임기는 한 6개월 정도였고 실제로 별로 힘이 없었어. 근데 조선의 관찰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관품도 굉장히 높아요. 2급 공무원이야. 그래서 종2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러니까 관찰사는 똑같은 말로 감사 또는 방백, 도백이라고도 불렀어요. 자, 임기는 1년입니다. 안찰사는 6개월이에요. 근데 여기는 1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를 겸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 도를 지키는 그러니까 군권의 책임자를 병마사라 그러거든요. 근데 관찰사가 보통 겸직을 하기도 해요. 근데 단 혼자서 완전히 장악하는 건 아니고 전문 그러니까 무신 그러니까 장수가 보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도의 병마절도사는 2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무신 1명이랑 그 다음에 그걸 적절하게 견제해주는 관찰사. 관찰사도 병마절도사 역할을 하니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각도의 행정, 사법, 군사권 완전 장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령을 지휘 감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관, 수령으로 갈게요. 자, 수령은 각도에 그러니까 각 군현에 파견되는, 그러니까 지방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부사, 부윤부터 시작해서 뭐 현감, 현령에 이르기까지. 자, 전국에, 자, 요거 아까 부목군현 이미 다 설명했죠? 부, 목, 군, 현에, 자,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됐죠? 그리고 임기는 5년. 그래서 1800일이에요. 자, 1800일이고요.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파견된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 그래서 이 3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업무는 수령 7사위에서 수행을 해요. 그래서 뭐 농사를 흥하게 한다든가 또는 뭐 호구를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교육을 진흥한다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재판을 간결하고 뭐 정확하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켜야 될 7가지에 맞춰서 수행을 했습니다. 자, 향리는 우리 앞에서 했죠. 자, 지방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지방직 공무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고려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고려는 실제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다수 존재하잖아. 근데 그 속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향리가 알아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향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실질적 지방 지배자 역할을 해요. 그런데 조선이 완전히 중앙집권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누구냐면 향리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사실은 그 지역의 그러니까 토착 세력이었던 이 향리들을 다 때려잡으면서 완전한 중앙집권을 이룬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향리는요. 지방 행정실무 보조자로 전락해요. 됐죠? 실무 보조자로 전락하고 그래서 아전으로 격화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대대로 직역을 세습하고요. 그 다음에 육방에 편제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고려랑 좀 차이죠. 앞에서 고려 향리 명칭 기억나요? 뭐라 그러냐면 가장 세력이 큰 자를 호장, 그리고 부호장, 그 다음에 뭐 군정, 창정, 호정 뭐 이렇게 막 이름이 좀 랜덤하게 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조선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중앙정보부처가 6개잖아. 그러니까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지방관청도 작지만 업무부처를 똑같이 나눕니다. 됐죠? 그래서 육방에 배치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향리는 이름이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 그래서 뭐 이방, 됐죠? 그 다음에 호방, 그 다음에 공방, 형방 뭐 이렇게 방방방으로 이루어지는 게 조선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경국대전상에 정확하게 과거를 볼 수 없는 근데 과거 응시가 금지된 계층은 서울밖에 없어요. 그런데 향리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향리를 엄청 견제해서 과거 응시를 못 보게 하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조선을 건국했던 이 신진 사대부들이 사실은 지방의 향리 출신인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역사가 무섭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역의 토들이 향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야. 그래서 향리를 반대로 때려잡은 거지. 고려 때는 지방, 특히 상층 향리의 자제들은 중앙에 올라와서 과거에 급제 많이 해서 공직 생활을 많이 하잖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과거 응시 제한을 해요. 그래서 일단 채워야 될 근무 일수가 있어요. 근무 일수를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속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이 두 개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못 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채워야 될 근무 일수가 뭐 어떤 식이냐면 뭐 이런 식이에요. 뭐 6,000일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1년이 며칠이야? 6,000일이면 도대체 몇 년입니까? 됐죠? 진짜 장난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쉬는 날 빼고 근무 일수만. 그러니까 거의 못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근무 일수를 누군가가 막 채우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발령을 다른 데로 내버려요. 그러면 소속 관청이 바뀌었죠. 그러면 리셋되면서 날짜 다시 카운팅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안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못 보도록 철저하게 억압 통제를 했던 거지. 자, 그 다음 유양소와 경제소예요. 자, 사실은 유양소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편하게 가시죠. 나중에 뒤에 향약, 그러니까 사회편에 가면 근세사회사에서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해요. 향촌사회 사족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한량간 또는 유양풍관이라고도 불렀어요. 한량관, 유양풍관 뭐 이런 명칭으로 불렸는데 특히 여러분이 15세기에는 향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부터 요 단어를 계속 쓸 거거든요. 향촌. 근데 향촌은
그러니까 뭐에 대비되는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중앙에 대비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그냥 지방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지방의 그러니까 마을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향촌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특히 15세기 향촌 사회에 내려가면 저런 한량간들 그러니까 유양풍관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직 공무원. 그러니까 이전에 공무원인데 현재 공무원이 아니야. 또는 나름 그 관료 집안. 그러니까 대대로 관료 집안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공무원, 아버지도 공무원 됐죠? 근데 나는 공무원이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 또는 그 지역의 유지들. 됐죠? 그래서 뭐 재산도 좀 있고 재산보다도 그래도 나름 이 동네를 대표하는 가문이라 그래서 그 고을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싹 다 싸잡아서 그냥 지방 제지사족들 한량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왜 15세기에 이렇게 많았냐? 이건 바로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훈구랑 살인 비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세왕조 개창을 할 때 그러니까 그걸 추진했던 혁명파 사대부들 그리고 이성계 같은 신흥무인 세력들이 결탁해서 세왕조 개창으로 가잖아. 그런데 그 그룹이 여러분 소수파였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다수파는 원곤파 사대부. 그러니까 고려가 잘못된 건 맞지만 이걸 바꿔야지 어떻게 신하가 왕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학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 이성계 세왕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정몽주처럼 막 그냥 안 된다. 그리고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철퇴 맞고 막 죽고 내가 그 정도로 간이 크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사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더럽게 살지는 않겠다야. 그래서 내가 명예롭게 살겠다. 그리고 우리 집 돈도 좀 있어. 그래서 내가 공무원 그만둔다고 해서 뭐 내가 바로 굶어 죽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표 쓰고 낙향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 동네에 그러니까 지방직 공무원들이 있잖아. 향리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저 향리 나부랭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내 생각이지 실제로 저 사람들은 공직자잖아. 그럼 나는 그것도 아니지. 그렇죠? 그냥 솔직히 뭐 집안 배경만 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기득권 영향력을 지키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요. 됐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향촌 자치기구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라이온스 클럽 이렇게 만든 거야. 또는 로터리 클럽 이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지역들도 지역마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다 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 로터리 클럽 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정치나 이런 데도 관심 있는 사람들 또는 뭐 경제나 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뭐 또는 여러 가지 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모임들 만들어요.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걸 만든 거야. 됐죠? 그런데 그걸 유양소라 그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래도 내가 이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있고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좀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중앙에 걸리잖아요. 야, 너 뭐야? 뭐 라이언스 클럽? 야, 니는 뭐 사자야? 해산. 그럼 끝이야. 그럼 해산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만약 중앙정부에서 국왕이 보니까 이게 향촌사회 미풍교화라든가 뭐 또는 지방간을 좀 뭐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인정. 그러면 지방의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유양소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냐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제일 편해요. 뭐다? 지방의회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동작구에 서울시 동작구에 동작구청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동작구 구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구의회가 그러니까 동작구청장을 자문 또는 견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유양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규찰하고 이런 업무를 봅니다. 됐죠? 그래서 집안 여론을 수렴하고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원래 이 지역 토백이들이고 조금 약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풍속 교정하고 뭐 백성을 교화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회장을 뭐라 그러냐면 자, 이 유양소의 회장을 좌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총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총무라 그러잖아. 사실 이제 뭐 어느 단체나 원래 총무들이 가장 고생하지. 그러니까 실무를 많이 이렇게 좀 움직이고 사람들 모으고 뭐 이런 실질적인 그 일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별감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향임직이라 그래요. 됐죠? 유양소의 임원진이라는 뜻이야. 됐죠? 그래서 요거는 2년마다 선출을 해서 자,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양소를 이렇게 폐지와 복소를 계속 반복했던 게 산림인 이걸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앙은, 조선은 무조건 중앙집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왕이나 정치권이 좀 입김이 세지면 폐지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아닌 경우에는 좀 인정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유양소는 태종과 세조 시기에 폐지되고, 그 다음에 세종과 성종 시기에 부활합니다. 됐죠? 이렇게 폐지와 복소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서울에다가 경제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경제소로 하여금, 그러니까 경제소에다가 해당 지역,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라도 나주 출신이다. 그러면 전라도 나주 출신 중에 고위관료가 전라도 나주의 유양소를 책임지는 거야. 됐죠? 그래서 서울의 경제소에서 그 임명된 중앙고관이 연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전라도 나주 출신이면 나주예요. 됐죠? 그래서 유양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경제소는 그러니까 지방의 유양소와 중앙정부를 연락하는, 서로 연결하는 기구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적절하게 감시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약간 무슨 느낌 생각나? 요 얘기하니까 뭐 느낌 생각나요? 그렇죠. 고려시대 사신간제도, 태조가 했던. 그래서 사신간제도가 사실은 경제소와 유양소로 분화 발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경제소는 계속 가지는 않고요. 1603년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나면 선조가 폐지시킵니다.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유양소, 경제소에 대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개념이었어요.